서동재 역의 이준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한성 역할 맡은 박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짧게 감독님, 크리에이터님께 먼저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요. 최대한 배우분들께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객석에 마이크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앞서서 이제 비밀의 숲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리즈가 얼마나 새로운 장르로 또 새로운 톤 앤 매너로 캐릭터에 접근했는지 정말 첫 화의 오프닝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기존의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톤 앤 매너를 좀 달리해서 본다는 것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기존에는 좀 지켜가고 싶으셨던 부분과 완전히 좀 색다른 것을 제시하고 싶었던 부분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스핀오프라는 드라마가 국내에서는 아직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밀의 숲의 세계관이죠. 비밀의 숲 세계관에서 있는 서동재를 그대로 갖고 오되,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서 관객분들에게 더 어떤 면을 부각시킬까 했을 때 인간적인 동재면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 것들이 비밀의 숲은 사건을 따라갔다 그러면은 저희는 진짜 철저하게 좀 동재를 따라가는, 그래서 동재 감정과 서사 위주로 갈 수 있게끔 저도 그렇고 여기 작가님도 그렇고 이준혁 배우도 그렇고 서로 많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영 크리에이터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작품의 제목이 좋거나 나쁜 동재잖아요. 동재 자체가 정말 좋거나 나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제로 동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사실 부산에서 공개된 건 이제 시리즈의 초반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승진에 계속 누락돼서 많이 웃기기만 하다가 어떤 비리를 깨닫고 좀 각성해 나가는 식의 캐릭터의 그 플롯의 변화가 이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있는 캐릭터인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님은 비밀의 숲부터 전체를 좀 조망하시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동재라는 캐릭터가 이번 시리즈를 만나서 관객들에게 재미면에서는 어떤 것을 그리고 또 의미면에서는 어떤 것을 좀 전해줄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 일단 이 맨 처음에 제목 좋거나 나쁜 동재라고 하면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건 동재야말로 좋은 면 그리고 나쁜 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더라고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대본을 써 나가면서 이거는 동재의 좋은 면 나쁜 면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동재한테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도 생기는데 문제는 그 나쁜 일이 우연이라던가 휘말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온 과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면에서는 물론 좌충우돌하고 동재라는 캐릭터 자체가 잘 뒤집어지기도 했다가 휩쓸리기도 했다가 발목을 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의미보다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동재가 이번에는 절감을 하게 되는구나. 지금까지 동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크게 동재가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것도 없었고 제대로 치르는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의 빚을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되는데 그게 동재의 스타일로 보이는 것을 가장 중점을 뒀었습니다. 이런 면을 좀 지켜봐 주실 수 있는 이준혁 배우님 절감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과오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사실 오늘 의상도 이준혁 배우님이 100, 또 박성우 배우님이 흑으로 그 두 분의 그 대조감 자체가 이 캐릭터 플레이에 있어서 저에게는 좀 중요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얼른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그 수요도 일단 좀 보고요. 역시나 많이 계시네요. 일단 가장 먼저 여기 좌측에 지금 손 들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손 계속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우선 스핀오프 제작 확정부터 기대한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부산에 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좋았습니다. 동재 캐릭터와 관련해 이준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본편과 스피노프를 찍을 때 마음가짐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본편에서보다 동재가 주인공인 스피노프에서 살리고자 했던 매력이나 변화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일지 배우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본편도 그랬지만 새로운 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르도 좀 새로웠으면 좋겠고 본편에 처음 서동재가 나왔을 때도 약간 새로운 인물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새로운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서동재라도 다른 상황에 엮이고 좀 여러모로 새로운 웃음거리 또는 새롭게 보여지는 굴욕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원의 모습과 투의 모습 그리고 스피노프에서 조금 다르게 조금 이제 성장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감독님이 인간미 말씀해 주셨고 지금 진혁 배우님 굴욕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동재의 굴욕기이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미 넘치는 드라마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제 동재가 말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스처 같은 것들도 훨씬 부각되어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이 캐릭터의 대조감상 박성훈 배우님은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어떤 악역이나 빌런은 무게감 있는 역할을 많이 연기를 해오셨지만 더욱더 이렇게 절제된 제스처를 보여주시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재와의 그 대조감이 더 뚜렷해지는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동재와 대적하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사람처럼 보이길 바라셨는지 지금 들어봅니다. 금방 다 보셨다시피 절제한 적 없고요. 뭐랄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처럼 더 날뛰었는데 저는 이제 위크 포인트가 있다면 아들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역할이어서 예전에 했던 그 빌런의 모습과는 좀 뭐 모든 배우들이 다 그래요. 준혁 배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예전에 했던 그 연기랑은 다르게 할까? 똑같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 보이면 안 되니까 뭐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저한테는 그 장치가 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뭐 아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제가 그 서동재 검사한테 가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15살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많이 같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준혁 배우랑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단에서 네가 위로 올라가서 나를 내려보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그런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다 살아서 현장에서 잘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잠자코 있으실 때와 그 차 앞에서 동재와 대화할 때 또 눈썰봉 장면 이런 장면들에서 갑자기 이제 피치를 강하게 확 올려서 고성을 발사할 때 그 압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변화구를 탁 주는 이런 디테일은 배우님의 아이디어였는지 감독님과의 어떤 디렉션 속에서 나온 결정이었는지 디테일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 연기를 하기 전에는 보통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작가님이랑도 좀 영화랑은 다르게 드라마는 작가님이랑도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무래도 감독님은 이제 숲을 보는 사람이고 저희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이제 감독님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캐릭터를 더 살려서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주차장에서 동재랑 마주쳤을 때 제가 완전히 막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배우들은 힘을 얻거든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배우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시청자분들이랑 관객분들을 동의해야 되잖아요. 감동시키거나 희노애락을 줘야 되는데 뭐 준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에서 우리 팀을 감동시키자. 그러면 다 감동이 된다. 근데 그때 감독님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리액션을 주차장 씨 찍고 나서 너무 재미있는데 그 얘기를 해줘서 네. 더 그런 캐릭터가 더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연기라는 게 이제 액션과 또 리액션인데 현장에서 이제 그런 연기를 그런 에너지 텐션을 마주했을 때 이준혁 배우님 어떤 식의 또 리액션이 나오던가요? 저는 사실 어제 오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동재의 대본을 봤을 때 가장 아이덴티티시는 그 납치되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래서 그건 중점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보고 제일 좋았던 장면 저는 사실 거기 그 일식집에서 박성 선배님 네. 되고 거기 에너지가 되게 좋았던 게 왜냐면은 이게 다른 것들은 제가 되게 몇 번 연기했기 때문에 어떤 리액션인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 선배랑 했을 때 대사는 그대로인데 작가님이 써주신 그대로인데 이 에너지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이 너무 좋았던 게 동재가 누군가가 이렇게 세게 하면 얘는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동재도 막 좀 거친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오히려 이 캐릭터가 좀 확장된 것 같아요. 늘 좀 어떻게 보면은 심옥같이 말 없는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이런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게 그리고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동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뜻밖의 비교지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이제 가운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 다시 들어주시면요. 옥티 입으신 분들 손 흔들어 주셨는데요. 네, 계속 들고 있어 주실게요. 네, 마이크 갖다 드려야 돼서요. 안녕하세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선 스피노프로 우리 동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준혁 배우님께서 예전에 유퀴즈에서 평소에 소리 질러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장면이랑 그리고 이제 나한테 겁먹고 바닥에서 이제 발을 구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비하인드나 에피소드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은 사실 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드라마를 찍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하는 거는 다 같이 그것들을 약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 제가 부끄럽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걸 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좀 타자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앞에서 막 웃어주셔서 더 뭐 몇 테이크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건호 감독님 덕분에 사실 현장에서 많은 배우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리액션을 너무 잘해줬어요. 리액션을 너무 본인이 제일 즐기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뒤로 갈게요. 저 뒤에서 너무 열렬히 흔들어 주셔서요. 네, 계속 손 들고 있으실게요. 이게 진짜 마이크가 올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이준혁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보면은 동재한테 특별한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준혁 배우님이 생각하는 서동재가 스피노프까지 나올 수 있을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네요. 저는 맨날 죽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캐릭터가 흥미롭고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작품에 그런 믿음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작품이긴 하지만 저도 에일리언 시리즈를 다 보면서 다음 게 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동재는 조금 뭐랄까 검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서울대도 못 가고 또 뭐랄까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놀림거리도 많고 그래서 좀 친숙한 면을 좋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신다면요. 네, 빨간 셔츠 입고 계신 분께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웅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귀숲 시리즈가 그 주인공만 더불어서 비밀을 갖고 있는 안타고니스트 이창준, 오테아가 그 긴장을 놓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 스피노프에서는 혹시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연한성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걸 고려하면서 이 캐릭터를 숨기면서 만약에 비밀이 있다면 숨기면서 연기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셨죠? 1, 2부 비밀이 없습니다. 대놓고 이제 협박하고 까고 기존에 있던 그 빌런들이랑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남한성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사리사욕과 그 출세를 위해서 다 모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아들 하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2부까지 그렇게 못 보셨지만 이제 3, 4부 그 뒤에 이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때는 또 나빠져요. 불량한 아빠를 막 협박하고 조건한 나쁜 동생이잖아요. 1, 2부는 좋았다고 치면 3, 4부는 나쁜. 그 속이 뒤집어지게 하겠군요. 네. 네, 뒤집어지게 하는데 제가 이제 더 나빠지려고 빌런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포인트가 좀 재미있는 드라마의 줄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혹시 뭐 감독님이나 크리에이터님께 질문 주실 분들 얘기도 잠시 들어볼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앞에서 흰 셔츠 입으신 분께 이렇게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스피노프로 비밀숲 동제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일단 이수연 작가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과거가 어쨌든 동제 과거 계속 나오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제 전사가 조금 궁금한데 원투에도 계속 호러머니, 뭐 시골에 계신 호러머니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골이 과연 어디인지와 동제가 서울대를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그리고 갔으면 거기서 대학을 혹시 어디로 갔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 준혁 배우님께 질문이 엄청 가볍게 하나가 있는데 항상 제가 음식 질문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동제를 마라맛 도리토스 마라맛이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동제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신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지금 시중에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나 음식 비유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부터 먼저 청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한 동제가 말한 시골은 수원 정도입니다. 수원이 시골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 이 수도권을 좋아하는 동네라서 그 정도만 돼도 다른 사람들한테 불리할 때는 나 시골에 호르몬이 계셔 라고 얘기할 거고 아닌 사람은 나 수도권 출신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라서 그 정도 바운더리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또 서울대 갈 수 있었으면 갔겠죠. 부산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 참 새가 아닐까. 어떤 네. 때일까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약간 그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맛은 있는데 뭔가 걱정을 해야 되는. 맛있는데 좀 위험한 그런 음식으로 비유를 해주셨고요. 이쯤에서 제가 감독님께 이 초반 시리즈 초반에 정말 명장면 하나 언급을 해보시면 아까 이준혁 배우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납치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 이준혁 배우의 스크루볼 코미디를 볼 수 있는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가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또박또박 하실 때 정말 많이 웃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장면은 배우가 어떤 리듬이나 또 어떤 호흡 그리고 이제 그 완급 조절을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김 빠지기도 쉬운 장면인데 이준혁 배우님이 이걸 상당히 노련하게 잘 소화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로 지켜보신 감독님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이 장면의 어떤 과정상에 특기할 만한 점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씬을 촬영했을 때가 진짜 날씨가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몸에 핫팩을 덕지덕지 붙이고 배우 아까 그래서 손도 일부러 앞으로 묶은 게 뒤로 묶으면 도저히 연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준혁 배우님은 워낙 진짜 제가 봤을 때 모니터 보고도 동재 그 자체인 느낌이어서 항상 보면서 되게 감탄을 하면서 봤고, 아 동재라면 저럴 수 있지가 설득이 되니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씬에서는 그 김상호 선배님이 정말 리액션을 잘 받아주셔서 오히려 동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템포감의 조절을 동재도 잘했지만 김상호 선배님도 워낙 잘해주셨고, 저는 항상 모니터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즐거웠어요. 성우 선배님이 하셨을 때도 그랬고, 그냥 와 이건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좀 즐겁게 잘 촬영할 수 있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이크가 여러 번 많이 갔던 장면일까요? 아까 엄청 추운 날씨라고 하셔서. 테이크가 많이 갔다기보다는 약간 상황적인 것들을 좀 많이 끊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다가 다시 눕혔다가 이런 부분들에 주는 재미가, 그리고 워낙 뭐 대사 숙지 능력이랑 이런 준비가 철저하신 배우분들이어서 테이크를 굳이 많이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이준혁 배우님이 한 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아니죠, 끝쪽에서. 네. 그리고 작가님한테 작가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작가님 한 분 정도. 네. 네, 맨 앞줄에 계신 분 말씀으로. 검은옷? 네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좋구나 나쁜 동재 너무 최고였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1화 초반쯤에 동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동재가 하루에 하나씩 이제 약을 통에다 이렇게 나눠 담아놓고 이렇게 먹는데 그 약이 뭐 어떤 약인지 그리고 그 장면을 넣으신 배경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이제 동재가 여기서 이제 극중 나이로는 40대 후반이니까 쉽게 따지면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에 맞춰서 챙겨 먹는 영양제. 그래서 그 뭐 자기가 조서하다가도 꼭 시간 올리면 약을 먹고, 약을 먹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건강은 또 끔찍히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인간적으로 동재가. 그런데 그것도 뭐 준혁 씨랑 서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영양제 진짜 많이 먹는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시간 관계상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 받아야 될까요? 네, 이쪽 편에 네, 이렇게 네네 맞아요. 네, 손 들고 있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재도 살다 보니까 나쁘기도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재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양심으로 인해서 좋은 동재가 될지 아니면 초심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재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속죄나 뭐 뉘우침 정도가 될 텐데요. 본성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뉘우친다면 상황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고 생각해요. 무슨 내가 철저하게 잘못했구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는 걸 아는 나름 그래도 명석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적 판단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진행이 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그래도 있어주고 계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통관.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뒷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드는 한 포인트까지 살짝 작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나름 명석한 존재라는 표현이 이 얄미운 동지지만 우리가 결국 믿었게 따라가게 되는 어떤 지점을 잘 포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 이제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성웅 배우님부터 역순으로 끝인사 남겨주실까요? 네, 비숲 시리즈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이번 좋거나 나쁜 동제도 저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작가님까지 해서 다 열심히 해서 잘 찍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영화제로 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준영 배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참 극장까지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동제가 살 길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제를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제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연기들이 정말 쌀보라다는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김창호 배우님 같은 경우 정말 주름 하나까지 연기를 해주시고 남사장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까지 쓰지 않았는데 훨씬 더 무서웠고, 그리고 동제는 이진혁 배우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동제 그 자체였거든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저희 드라마가, 제 영화가 거의 10분 만에 다 매진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덕분이잖아요.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시청자분들을 직접 뵙게 돼서 기뻤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3부 이후부터 더 재밌게 진행되니까 동제랑 남한성이랑 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동제가 어떻게 철저하게 생존해서 살아나가는지, 뭐 얄미울 수도 있는데 우리 동제, 너그 동제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 식사로 회 드시러 갈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